안녕하세요. 이민 생활 중에 궁금했던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는 지코TV의 이나래입니다. 오늘도 G2G 코디아의 공동대표이자 플러신학대학교 이학준 교수님 나오셨고요. 송인서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정치까지 관심 있게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정치. 네. 그렇죠. 맞아요. 미국 정치. 한국 정치를 오히려 관심 있게 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미국 정치를 정치는 이민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예. 우리가 관심을 이렇게 가져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민자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어렵게 조마조마한 예. 생활을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아주 강력한 그 대선 주자 중에 하나가 됐어요. 에이시안이에요, 근데요. 예. 네, 앤드류 양 예.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교수님? 예. 저도 뭐 처음에 한 거의 20명 가까이 민주당에서 네. 그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대만계죠. 네. 예, 앤드류 형이 나왔다고 그래서, 저도, 저게 될까. 예, 왜냐하면 워낙 그 미국 역사 200년 넘는데 그렇죠. 흑인 대통령 겨우 지금 저기 2008년에 한 명 됐는데 맞아요. 우리 에이시아니아 정말 그날이 지금 뭐 언제 올 수 있을까 이 정도 생각했는데 맞아요. 지금 뭐 굉장히 약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그 흑인 또 백인 상원 의원들 주지사들 제끼고 네. 계속해서 지금 그 민주당에서 하는 그런 대선 후보 토론회에 네. 그래도 꼬박꼬박 거기에 이렇게 출연하는 걸 네, 보면은 네. 뭔가 지금 앤드류 양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뭔가가 있다. 맞아요. 네. 뭐 이거는 그 사람이 뭐 민주당이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공화당에서라도 우리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그런 어떤 정도의 약진을 보인다면 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오늘 좀 이 주제에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지금 탑 3가 누구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그렇죠. 조 바이든. 조 바이든까지 지금 예. 탑 3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교수님 처음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뭐 에이시안 대선 주자 뭐 나왔다 그냥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여다 보니까 예.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이래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좀 자세히 또 조사해 오셨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6차 토론, 12월 달에 있었던 6차 토론까지 6차 토론에 가려면 전국적으로 4% 넘는 지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경쟁력을 일단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네. 이제 저희가 평가해 볼 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후보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색인종 네. 후보자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6차까지 올라간 유일한 유색인종 후보자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앤드류 양은 1975년생이고 만 44세, 매우 지금 젊은 정치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브라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법학, JD 이제 법학 박사를 받은 그런 인물이고요. 법인 변호사로, 기업 변호사로 일한 활동이 있고, 처음에 스타트업 기업들, 이제 벤처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죠. 스타트업 기업들을 몇 개 이제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활동을 했었던 이 맨해튼 프랩이라고 하는 대학 입시 교육 준비기관, 이 회사가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1년인가요? 이 Venture for America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게 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비영리 단체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그 중에서도 이제 탁월한 어떤 인재들을 모아서 2년 동안 이제 펠로우십을 주는 거죠. 2년 동안 임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특별히 미국에서 조금 낙후된 지역, 낙후된 주, 낙후된 도시에 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이제 비영리 단체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미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 그다음에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낙후된 도시, 낙후된 주를 이제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상당히 이제 많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앤드류 양의 어떤 그런 생각들, 뭐 사상들은 그가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최근에 나온 게 이제 2018년에 나온 The War on Normal People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보통 사람들의 전쟁 이렇게 이제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앤드류 양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정치 사상이나 경제 사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마지막 운영했다는 그 비영리 단체가 지금 그 이 사람이 내세운 가장 그 강력한 공약이죠. 예,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약 때문에 사실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예. 네. 그게 보편적 기본소득제라고 하더라고요. UBI. UBI. 그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인컴. 네, 네. 그래서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1,000씩 매달 지급하겠다. 네. 진짜 뭐 누가 들어도 솔깃한 그렇죠. 공약이 아닐 수 없죠. 네, 네. 이거는 저도 설득당하고. 그러니까요. 저희 한국에서 허경영이라는 그런 인물이 그렇죠. 네, 네, 내용이랑 네. 상당히 네. 유사한 네, 무슨 저는 얘기야? 진짜 네. 허무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들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런 허무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시대적으로 네. 이렇게 먹혀갈 수 있는 그런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2008년에 왜 미국의 Great Depression 경제 대란이 있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미국에서 이게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가 중산층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 네. 이제 이 인식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런 뭐 로보틱스라든지 그 AI라든지 뭐 이런 또 아웃소싱 뭐 이런 거 통해서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어도 일자리 찾기가 점점 그것도 뭐 평생 직장은 없어진 것이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앤드류 양이 던진 이 UBI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실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 이제 매일 살아야 되는 기본 소득이 필요한 거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앤드류 양이 굉장히 그 아주 스마트하게 그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았다. 네. 예. 그 정치적인 네, 예. 네. 그 어느 거를 지금 풀어야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걸 갖다 읽을 줄 아는 맞아요. 정치적 식견이 네, 있다고 네, 보고요. 네. 또 그다음 또 한 가지 점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저는 뭐 조금 그 정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쭉 그 봐왔거든요. 네, 오랫동안. 네. 근데 해오던 거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앤드류 양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얻고 그 중에서도 CNN에 보면 벤 존스라고 하는 그 흑인 커멘테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실은 좀 이렇게 패셔닛하고 강력한 보이스를 내는 사람인데 네. 이 벤 존스가 앤드류 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아,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그 많은 대선 후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뭐냐면 그 헬스케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다음에 웰페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전통적인 걸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네. 앤드류 양은 이제 앞으로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와 로보틱을 통해서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네. 없어지는 시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오늘 시대 그 기술 문명이 가져오는 그 도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이 문제를 내놓고 맞아요. 있는 후보예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점이 아까 얘기한 UBI와 이 오늘 기술 문명의 도전 요것이 바로 뭐냐 보통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되는 전쟁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잘 캡처한 거예요. 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면 자녀 장래에 대한 직업에 대한 그 기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때 아마 10에 7, 8은 파이낸스 쪽이든지 엔지니어링이든지 의사나 변호사, 바이오 엔지니어링 이런 쪽 생각하실 거라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라든지 뭐 또 소셜 액티비즘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에 나가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부분이
우리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미국 전체 인종 중에서 제일 낙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잘 버는 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지금 스테레오타입이고 우리가 그걸 계속 지금 리프로듀스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면에서 앤드류 양이 우리가 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아주 굉장히 스마트한 오늘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나서 탁 던졌다고 하는 거는 미국 정치 속에 네. 이제 그 우리 에이시안들이 정말 바르게 시대를 파악할 줄 알면 우리 자녀들이 네. 들어가서 자기들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구나. 이걸 저는 앤드류 양이 입증해줬다고 보고 네. 네. 앞으로는 앤드류 양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 이민자들의 삶,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 삶들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안정을 찾죠. 맞아요. 정치적인 힘이 없는 경제적인 힘만 갖고는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4.29 사태의 제일, 네. 예, 참 가슴 아픈 그런, 네. 그렇지만 값진 교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 레이스에서도 사실 아시안이라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또 그 아시안이라는 쉽지 않을 것 그런 같아요. 편견 또는 아시안이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일종의 약점을 장점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호응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 표가 대표적인 그 캠페인 표가 매트잖아요. 네, Make American Think Harder. 그러니까 아시안들이 항상 뭐 좋은 말로는 스마트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나쁘게 표현하면 영어로 널드라는 그쵸. 네. 자기 공부밖에 할 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편견을 주로 이제 미국 사회에서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앤드류 양은 그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시대에는 스마트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판단이 쉽게 말해서 이제 스마트하지 못했던 판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네. 멕시코 장벽을 세우거나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이 네. 지금 사태 해결에 있어서 스마트한 어떤 그런 판단이 아니었고 네. 오히려 적은 이 오토메이션 자동화하고 AI인데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스마트한 아시안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캠페인 구호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젊은 세대, 특별히 이제 이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양갱이라는 그런 그룹이 이제 만들어져서 인터넷상에서는 가장 유명한 지금 가장 파퓰러한 그런 후보자 캔디데이트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러한 뭐 스테레오타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이제 인정하고 장점으로 내세우고 한 가지 이제 특별한 점은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 공감 능력이 아까 이나래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떤 인종차별이라든가 이 마이너리티로서 겪었던 경험들이 오히려 이제 약자들, 뭐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는 지금 입장에 있어서 이런 아시안의 어떤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어떻게 하면 조금 리더로서 또는 이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앤드류 양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시안이라고 하는 그것을 감추지 않고 뭐 감출 수도 없겠지만요. 근데 그 아시안의 장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뭐냐면은 호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뭐 오늘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문명에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호목을 한 뒤에다가 통계로 말한다는 통계로 구분을 한 뒤에 거기에다 뭐를 이제 성리하면은 일종의 좋은 그 유머 감각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거를 대중성으로 만들어낼 줄 아는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대중성과 그다음에 유머 감각 그리고 타이밍에 맞게 이거를 마케팅 해낼 수 있는 거. 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21세기에 인터넷 문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앤드류 양의 바이오그래피를 보면서 뭐 아버지 엄마가 너 콜롬비아 로스쿨 나왔으니까 너 이제 유명한 로펌 가서
뭐 말뚝 박아라 쉽게 얘기하면 그러고서 뭐 거기서 뭐 1년에 뭐 몇십만 불씩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파트너 되라. 그건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자기가 네. 논프라핏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뭔가 이 도전적 정신, 이 일종의 그냥 패턴과 스테레오타입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네. 그런 어떤 조짐과 좋은 씨앗들이 있었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자기가 감히 그러니까요.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그거 이제 부모님들 중에 우리 생각할 때, 뭐 대통령 되겠어? 저도 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현재 볼 때. 네. 예, 굉장히 아직 미국이 그 정도까지 갈 맞아요. 정도로 빅토리의 준비가 아성을 지금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 네. 앤드류 양은 미국의 정치계에서 이제 뭐냐면은 아마 44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는 이 떠오르는 하나의 신진 세대 중에 루키죠. 한 명이 네. 이제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뭐 상원 의원에 나올 수도 있고 뭐 하원 의원이나 아니면 뭐 어디 대사든지 뭐 아니면 강요가 된다든지 뭐 그런 길들이 제가 볼 때는 네. 미국 정치의 관행상 네. 열리지 않을까 보고요. 네. 그것들이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조 바이든이나 또 버니 샌더스가 벌써 70 중반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네. 비하면 그 앤드류 양이나 그 비슷한 사람들이 60대에 정말 젊은 거죠. 그렇죠. 나이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지금 그냥 네. 되지도 않을 거 이렇게 네. 무시할 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1%의 지지율로 시작을 했다고 하고 아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점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약이 먹힐까 사실 생각. 본인도 안 믿었잖아요. 본인도. 저는 된 거를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설마. 저 설마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앤드류 양도 사실 이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의 장점을 드러내놓고 약점으로 인정되는 것을 장점으로 이제 바꿔서 승화시킨 거다음에 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매스미디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죠. 네. 뭐 처음에 2017년 11월에 이제 정치계에 나왔으니까 뭐 어디 매스미디어 이렇게 인터뷰 하나 자리 얻기도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전혀 가지 않는 그런 어떤 보수 팟캐스트 그런 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파퓰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한테 적대적인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도 네.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점이다. 지금 그게 효과를 보고 있어요. 사실 예. IT 네. 건물들이 네.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럼요. 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나 아니면 예. 그렇죠. 네, 뭐 빌 게이츠, 네, 테슬라 뭐. 네, 테슬라, CEO라든가. 일론 마스크, 네. 공약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앤드류 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연예인도 있어요. 니콜라스 네. 케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인물로 우리가 아이들을 좀 키울 수 있을까 자신감을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 사회에서 주눅들지 않고 키울 수 있을까 리더십을 네. 가질 네. 수 있을까? 부모 제 생각에는 이제 부모가 먼저 조금 맞아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네. 아무래도 1세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주류 사회에 대한 일종의 컴플렉스나 어려움이나 뭐 언어 문제나 문화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스스로 고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이 이제 가는 네. 근데 조금 저희 한인 부모들이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지고 조금 도전해 보시고 네. 자꾸 고립되는 그런 모습에서 부모들이 먼저 조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지 네. 아이들이 뭐 앤드류 양 같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주류 뭐 정치나 사회나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우리 아이가 이 직업 가지면 우리 아이는 평생이 안정되게 이렇게 갈 거야 하는 그 안정의 내러티브를 지금은 조금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술 문명 바뀌는 게 언제 기술 문명이 바뀌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는 포지션을 놓고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 아이 속에 어떤 대응 능력을 키워주는 네. 이게 이제 에질러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운동선수가 그때 민첩하게 또는 재즈 플레이어가 네, 네. 이렇게 노트 따라가는 게 네,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 즉흥 임프로바이저 연주. 임프로바이즈 네, 네, 네. 있듯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장래는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네, 봐요. 그래서 네. 아마 앤드류 양 부모들도 앤드류 양을 키울 때 너 대통령 후보 되라 이렇게 키우지는 절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보고 네.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가게 하되 아마 그 앤드류 양이 얼마만큼의 정신적인 공간을 줬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우리 아이들이 나쁘게 가지 않고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너무 장래 직업에 대해서 쪽집게를 안 찍어주시고 맞아요. 해야 된다는. 네. 예 그거보다는 반성해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네. 좀 이렇게 열어주는 게 그러니까 설사 아이가 예를 들면 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 안에서도 그 떠오를 직업이 있고 죽을 또 직종이 있거든요. 의사 네. 안에서도 예를 들면 네. 한국에서 성형이 잘 되고 산부인과가 안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대학교 갈 때는 반대였거든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좀 그런 여유 있는 예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네. 우리가 이제 지코 TV를 하는 것도 네. 좀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네. 뭐 아주 조금이지만 그렇죠. 생각해 볼 점. 예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도 될까요? 네, 예, 정리합니다. 네, 오늘은 앤드류 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대선 승패 여부를 떠나서 아시안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시안들이 조금 더 많은 가능성을 보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앞으로 이민생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코TV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재밌는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지코TV 보시면서 자녀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G2G에서 발간한 책이 나와 있어요.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재밌게 저희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